두 명의 신선이 리코더를, 아니 환술의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최대가 어느새 홀려버린 최대감이라는 인물. 신검을 가져온 게 그때 한놈 떡실신시키며 김태리를 닮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에게 활을 쏘자. 아니 저기 선생님, 이거 고려시대인데 권총이 왜 나오시나요? 저 요망한 년이 천둥을 쏘는구나. 그리고 시간의 저편 현대시대에서 너무 개간지가 나서 저 차 사버리고 싶어지는 포즈에 김우빈을 닮은 외계인 가드가 자동차와 농밀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구에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음. 다음 죄수 후송선은 10년 8개월 후 도착 예정. 10년 8개월이라. 아이고. 이 남자의 정체는 인간의 몸에 가두어진 형을 받은 외계 죄수들을 관리하는 가드.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왔다. 가끔은 죄수가 인간의 몸에서 나오곤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탈옥이라고 불렀다. 죄수 번호 78A47. 인간은 죽어가고 있다. 죄수가 다른 인간 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돼. 그 죄수가 이렇게 탈옥한다면 가드와 썬더가 출동합니다. 죄수 위치 파악해. 전방 40m 지점에서 천천히 이동 중. 다가온다. 조심해. 난 괜찮아. 안 물어봤어. 물론 가드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죄수가 인간 몸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탈옥한 죄수들을 잡아 다시 봉인하고 어딘가로 보고를 하는 것이 가드와 썬더의 업무. 한편 다시 시간을 거슬러 고려시대로 돌아와서 도사님, 그 도술 아무거나 한번 봅시다. 그것도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이 도사로 말하자면 얼치기 도사 무릎. 무릇 도술이라.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아까 꽃놀이 나온 사람들도 기분 잡치면 안 되니까 비는 됐고. 탐탁치 않다는 뜻의 얼치기지만 현상금은 내 거라니까. 도술로 팰 때는, 아니 도술을 부릴 때는 제대로 보여주는 힘을 숨긴 도사. 그리고 무르에겐 포켓몬 부럽지 않은 전투용 반려동물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우왕좌왕. 무르은 현상감을 쫓는 도사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놈을 잡아볼까? 천둥을 쏘는 여인이라 면포 50필? 신검, 면포 2,000필? 가만 있어봐,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개똥이 신검이 뭐요? 올해 8월 닷새 날 황릉산 강가에서 어부 하나가 이상한 칼을 하나 건졌는데 처음에는 보석만 꺼내고 버리려고 대장간을 갔는데 절름발이 하나가 옆에서 그걸 구경하다가 가슴팍에 맞았는데 어휴, 지팡이 없이도 일어났더라고. 필시 이가는 이 세상 물건은 절대 아니로다. 그렇게 신검이 있다는 장소 병란정에 와보니, 아니 왜 장관 회장님이? 그대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안다고. 그럼 알지. 어떤 연유로 하시나? 고강한 경지의 도사가 허무하게 촉수남에게 당해버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무르기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아니 잠깐만, 고려시대에 또 정장이 또 왜 나와? 아무튼 도사답게 무르은 경공을 쓰며 하늘을 달립니다. 그 순간 족수가 무르을 감싸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무륵. 아니 고려시대에 무슨 LED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우주선인데? 바위에서 저렇게 빛이 나나? 저기 누가 있는데? 또한 주변에 있던 정체불명의 누군가. 한편 다시 현재에서 가드는 한 인간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잘 타갔다 썬다. 수호송? 그게 뭐지? 인간 아이는 가드와 썬더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죠. 죄수 후송선 도착. 인간에게 죄수 주입 준비 완료. 썬더의 정보대로 병원으로 떨어지는 크리스털 같은 원석 하나. 곧이어 고려시대에서 봤던 똑같은 촉수가 사람들의 뒷목에 하나둘 꽂히기 시작하고, 죄수 호송이라는 말만 듣고 가드 몰래 그 장소로 왔던 아이는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저게 누구야? 이건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해. 한편 다시 고려에서는
장풍 맛이 아닌데. 촉수? 요게 심상치가 않네요. 혹시 그 소문 기억해요? 밀본에 요괴가 살고 있다는. 그럼 일본에 가봐야 되나? 혹시 삼각산의 두 신선? 그렇지. 부부도사? 부부 아니다 이놈아. 그렇게 밀본으로 향한 두 신선의 이름은 흑설과 청혼. 두 신선은 촉수남에게 당한 도사로부터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윤호부터 보시죠. 꼼짝 마시오. 부적입니다. 한 장을 사신다면 20장을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름하여 단유세문교. 다장법사는 어떠신가요? 밀본에서 얼굴은 중요하지 않소이다. 단유세 문경의 진짜 기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지요. 차 한 잔이 모자라다 싶으면 이렇게 한 사발이 되기도 하고. 첫눈에 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파합니다. 아, 얘는 신선이 아니고 그냥 쇼호스트 아니야? 그런데 요새 신검이 돌아다닌다니 그걸 가지러 가야지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요. 북촌 최대감 댁에 있답니다. 모두들 마당을 비우고 물러나시오. 그렇게 최대감댁에 두 신선과 밀본 그리고 무릎까지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하고, 또한 그곳엔 천둥을 쏘는 처자 이안도 있었습니다. 일본 도사들이 결계를 실터인 절대 그 손을 넘지 말거라. 자칫하면 사죽을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 어서 막아! 어서! 사나구랭이들이 어디를 가게? 사나부랭이들이 이게 무슨 행패인가? 너희들의 목숨 위에. 그렇게 두 신선은 도술로 신검을 가져가려 하는데, 최대가 신검을 가져. 하지만 천둥을 쏘는 이안이 이 싸움에 참여한다면? 흐름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안이 출격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에선 다들 대기. 모두 기장해. 형사 문도석이 범인을 쫓고 있었는데요. 긴급 메시지 도착. 위험에 대비하라. 도석은 범인을 쫓던 중 기이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도석이 소리가 울리는 복도로 향해 보니 저기 뭐야? 외계인? 그렇게 도석은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하고, 가드는 썬더의 긴급 메시지에 따라 그곳으로 출동하게 되면서 인간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 경찰은 빠져. 문도석 위치는 21층 엘리베이터. 도석은 가드의 도움으로 건물 밖으로 도망치기로 하는데, 나 쫓아오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도석만을 쫓아오는 우주선. 너 왜 나만 따라와? 도석은 기지를 발휘해 지하로 들어가 보지만 나는 한 놈만 패! 서울 도심에 노른자 건물들을 개박살내며 질주하는 우주선. 과연 시간을 넘는 두 이야기, 두 시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가드와 썬더, 무릎과 이안, 두 신선 그리고 문도석과 밀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외계인 일부, 고몽의 TMI. 스케일이 다른 외계인. 전우치, 타짜, 도둑들, 암살. 제작한 모든 영화를 흥행시키며 두 개의 천만관객 영화를 만든 감독계의 타짜 최동훈 감독이 들고 온 신작 외계인 일부. 한국 영화의 기념비적 제작 규모의 외계인은 1부, 2부로 나뉘어지며 13개월 동안 1, 2부가 동시에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외계인과 인간 진영의 큰 두 축, 현대와 고려. 현대 시간대에서는 가드와 썬더가 인간에게 죄수를 가두어 놓던 중 탈옥한 초강력 외계인과의 사투를 그리며 인류가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630년 전인 1391년도 고려 시간대에서는 무력을 중심으로 한 도사들, 신선들, 그리고 천둥 쏘는 처자 이안이 얽히며 인간으로 위장한 외계인들과의 또 다른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얽히고 얽히기 때문에 두 시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기 다른 액션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도사와 외계인의 만남. 미래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고등 전투력을 가진 외계인과 고려시대의 신선급 도사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궁금하지 않나요? 특히 도술과 도사에게서 극한의 매력을 끌어냈던 전우치의 최동훈 감독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도사와 자신의 상상력 속 외계인을 만나게 했기에 더욱더 그 상상력에 설레는 작품입니다. 전우치 오마주. 이 작품에 전우치를 좋아했던 팬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무릇 도술이라. 마른 하늘에 비가 안 내리고. 이렇게 무르게 대사처럼 전우치 오마주도 나오고 도사들의 익살스러운 도술신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재치 있으면서도 스펙터클한 액션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고려 배경의 도사들 신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무릎과 우왕좌왕이 전우치와 초랭이 같은 티키타카를 만들었고 시간대를 넘나든 도사들 그리고 전우치의 요괴처럼 외계인이 등장해서 위기감을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넘는 이야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미술, 작품 속 그리고 포스터에 등장하는 외계 문자는 타이포그래피의 거장 안상수 디자이너가 새롭게 고안해낸 문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최동우 감독의 상상 속에서 나온 외계인은 진심이라는 거. 이번 외계인의 미술과 의상 등은 진짜 예술급인데요. 마치 언젠가 한번 박물관에서 본 것 같은 리얼리티한 의상과 세트는 헤어질 결심 아가씨, 암살로 증명된 류성희 미술감독과 기생충 도둑들의 이하준 미술감독이 의기투합했다고 하네요. 더불어 아가씨, 남한산성의 조상경 의상감독이 만든 극중 이안의 옷은 천릭이라는 고려시대 무관의 의상이라고 합니다. 영화 관람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시간. 고려시대에서 현대시대로 흘러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해. 이 대사를 기억하고 영화를 관람한다면 영화 속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 영화 속 내용의 흐름을 주연 캐릭터들이 이끌고 가지만 언제나 반전을 숨겨놓은 최동호 감독을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등장하는 조연 캐릭터들도 놓치지 않는다면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예측. 1부는 현대에서 과거로의 이야기, 2부에서는 과거에서 현대로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하는데요. 만약 고려시대의 인물들이 모두 현대로 간다면 고려시대에서 총을 쏘던 이안이 현대에서는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그리고 도술을 부리는 신선들과 무르기 현대시대에선 어떤 액션을 선보일지 한번 상상해본다면 더욱 재미있게 2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계인 1부의 상영 시간은 2시간 22분 분량이며 러닝타임은 길지만 길게 느껴지지 않는 볼거리 다양한 블록버스터인 영화 외계인 1부 지금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